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엔 이슈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오늘 주제가 어떤 겁니까? 어제 제가 간만에 일찍 집에 들어가서요. 간만에요? 네, 간만에 일찍 들어가서 제 딸하고 장을 보다가 네. 떡꼬치 하고 이제 닭날개. 저희는 닭날개 이제 꼬치를 파는데 1,500원짜리 2개를 제 딸에게 사 먹었습니다. 아, 맛있죠. 그래서 먹으면서 야, 이거 하루에 한 100개 팔면 얼마나 먹을까? 1000개 팔면은 대박 나겠다. 또 그런 단란한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어디 뭐 유원지라든지 놀러 가면은 이런 푸드트럭에서 사 먹는 장사가 꽤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창업을 푸드트럭을 통해서 많이 확대를 하자라고 한 게 이제 푸드트럭인데 네. 이 서울시내 대학의 푸드트럭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자, 푸드트럭이 이제 자동차에 어떤 그 조리시설 해놓고 그렇죠. 이제 뭔가 음식을 파는 건데 우리가 이제 또 이 도심에서도 커피 트럭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커피 트럭도 네, 있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커피 트럭도 있고요, 예, 떡볶이 예. 트럭도 있고 다 이제 푸드트럭이라고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1호로 삼아서 지난해 처음으로 푸드트럭을 선을 보였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지자체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은 푸드트럭, 이제 대학 내에서도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대학 내에서 푸드트럭 가지고 창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일단은 대학 내 푸드트럭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이 창업을 신망하는 청년 구직자들한테 귀가 솔깃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현대차증에서 차량을 전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대학 창업지원센터에 배속이 돼서 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뭐 기왕 지원해 주는 거 한 6년 해주지 왜 6개월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사실은 창업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게 어렵고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재계약을 해야지 이 창업주들도 좀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6개월 단위로 이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전기도 공짜로 대학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오. 예, 그리고 식재료비 정도만 이 창업주 청년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식자재를 그냥 어디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데 학교 내에서 별도의 창고도 마련해 주니까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신영환 위원장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푸드트럭이 규제개혁의 대명사라고 불렸지만 사실상 확산되지 못하는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봤을 때 사회 각종 갈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고 저희가 열심히 갈등 조정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새롭게 갈등 조정 모델을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대학교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청년들의 창업 교육, 훈련, 그리고 실전 창업까지를 함께 해서 청년 창업에 불길이 일어나도록 함께 하자고 뜻이 모아졌습니다. 3포, 5포를 넘어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야 되는 7포 세대라고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창직도 하고 창업을 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업,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생활 속 창조경제, 생활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창업, 선발, 교육, 훈련, 실전 배치까지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회 공헌, 그리고 갈등 조정 모델로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 오늘 또 힘차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네. 청년들 관련된 곳은 다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바쁘신 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푸드트럭이 실제로 그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 있죠? 지금 신영환 위원장 인터뷰할 때 네. 뒤에서 이게 붉은 색깔의 앞치마를 두른 보였어요. 학생들 네네. 봤는데 네, 막 기념 촬영하고 막. 예, 이 색깔들마다 다 학교를 나타냅니다. 오, 연세대학교는 파란색, 서강대는 빨간색, 그 연두색은 건국대. 이렇게 색깔별로 한 거는 그 학교 내에 특징적인 푸드트럭을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서 좀 차별성을 두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색깔을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IT 전공 창업희망 대학생 애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건국대학교는 이 커피 제조 관련된 이 참가자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아주 뜨거운데요. 한 학생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원래 좀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연도 겨울에 군고구마를 팔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팔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한 3월 달쯤에 공고를 보고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 1호 청년 푸드트럭 사업자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2호, 3호 푸드트럭이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겨울에 군고구마를 팔 정도로 창업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 학생 이렇게 네.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아유. 있게가 됐는데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푸드트럭에 대해서 나왔던 보도, 뭐 기사를 보면요. 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지적이 됐었는데 한 가지가 운영하는 트럭의 숫자가 너무 적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지자체에서 좀 목이 안 좋다고 하죠. 좀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설치해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1년 동안 푸드트럭 운영 실태를 보면은 지금 홍선의 앵커가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절대적인 트럭의 숫자가 작고 지자체에서 푸드트럭을 인가하고 푸드트럭을 인가받은 버스입니다. 트럭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여의도라든지 시내에 많이 있는 이 푸드트럭은 쉽게 얘기해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트럭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 좋은 곳은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많은 푸드트럭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으로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모이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위원회 이런 내용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귀담아 듣고요.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신영환 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네. 저희가 캠퍼스 푸드트럭 MOU 체결할 때만 해도 겨우 2대만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7대의 푸드트럭이 불같이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록 겨우 석 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직접 푸드트럭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실전 배치를 하고 싶다, 푸드트럭 재단을 만들고 싶다 등등 물밑에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석 대로 시작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회 메시지, 방향성 제시가 돼서 창업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은 비록 세대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청년 창업을 꿈꾸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푸드트럭 자체가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숫자가 좀 확산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네, 청년들이 이 창업을 좀 실전으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네. 성공까지 거둘 수 있도록 네. 좋은 역할을 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